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국 영주권 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왜 못 받는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출신 대한 외국인 KD입니다. 전 한국에 온 지 10년 됐고 영주권 한 4년 전에 받았어요. 잠깐만, 원래 10년, 15년 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원래 겁나 오래 걸리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영주권 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딸 수 있었는지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빨리 클리어했지만 쉬운 길 절대 아니었어요. 영주권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쫓겨날 수 없는 비자예요. 한국에는 아주 다양한 비자들이 있는데 킹왕짱 비자는 영주권이에요. 저는 한국에 지내면서 비자 5가지 직접 경험해봤어요. 처음 여행 왔을 때 관광객 비자, 그 뒤에 대학원 다녔을 때 학생 비자 받았어요. 졸업하면 학생 비자가 없어지는데 구직 비자라는 거 받을 수 있어요. 이 비자로는 일은 아예 못하고 일을 찾는 것만 허용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먹고 살기 겁나 힘들어요. 빨리 일을 못 구하면 바이바이죠. 저도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스트레스 풀 수가 없어요. 마라탕이나 떡볶이도 못 먹고 그냥 맨날 삼각김밥이나 라면이죠. 마지막에 2만 원밖에 안 남아서 와, 진짜 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조건들 이미 다 충족해서 다음날에 거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4년 뒤에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제가 영주권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한국 너무 사랑하지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사실 이거 딱 영주권과 귀화의 차이예요. 귀화하면 아예 한국 사람이 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권에서 나오는 국적이 안 바뀌어요. 저는 아직도 이 와인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영주권이 있어서 한국 사람처럼 영원히 한국에 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즉 한국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미국의 그린 카드나 EU의 permanent residence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영주권 전에 거주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받기 어려운 비자 중 하나인데 약간 영주권의 데모 버전이에요. 비슷하지만 권리가 더 적고 1, 2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유일하게 영주권만 갱신할 필요 없어요. 신분증만 10년마다 새롭게 발급받으면 돼요. 우리 다 피부 관리 열심히 하지만 계속 20대 중반 사진 쓰면 데이팅 어플에서도 욕먹잖아요. 그래서 영주증 사진도 10년마다 업데이트 필수예요. 갱신할 필요 없는 거 진짜 큰 장점인데 그 외에도 많은 권리들 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지자체 선거권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지방선거 투표 가능해요. 근데 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없어요. 게다가 외국인들은 원래 대출 못 받아서 원룸에서 탈출하는 거 어려운데 영주권 있으면 대출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도 달라요. 이거 아셨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보험료 많이 내요. 영주자들만 한국 사람과 같은 더 낮은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있는 사람은 만약에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들 있으면 가족들은 거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잠깐 리얼 토크 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보험료 좀 덜 내고 싶어 하거나 구청장 투표하고 싶어 해서 15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요. Nope. 영주권 따고 싶은 진짜 이유는 안전과 자유예요.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두운 골목도 아니고 폐쇄된 병원도 아니에요. 출입국 사무소예요. 보통 1년에 한 번 가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진짜 스트레스예요.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그 느낌 잘 아실 텐데 비자 때문에 항상 머리 아프잖아요. 비자가 안 나오면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비자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직업, 연인, 집, 미래 등 다 포기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한 거죠. 정말 대단한 친구 한 명은 포기 못해서 계속 관광객 비자로 오는데 관광객이면 신분증, 은행 계좌, 보험, 일자리 등 다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대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다가 이 친구처럼 될까봐 걱정 많아요. 근데 영주권 따면 이 걱정들이 싹 사라져요.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직업의 자유예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결혼 비자, 거주권, 그리고 영주권으로만 가능해요. 많은 친구들은 영주권 따는 것보다 결혼 더 쉽다고 해서 데이팅에 완전 올인해요. 왜냐면 일반 취업 비자를 받으면 비자를 신청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해도 알바할 수 없고 이직하려면 먼저 이직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대표님이 동의서를 안 주면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직원과 회사는 힘의 불균형이 커요. 근데 영주권 있으면 한국 사람처럼 자유롭게 취직하고 알바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개 이득이죠? 악덕 사장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더 적고 경제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QR 자격도 주어져요. 그래서 원래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규칙은 몇 년마다 좀 달라지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업 30시간만 더 듣고 시험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그래서 영주권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큰 장점들 때문에 장시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고 싶은 외국인들은 다 영주권 따려고 해요. 근데 멘탈이 엄청 갈려요. 사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아예 못 따요. 왜냐면 조건이 겁나 빡세요. 제 생각에 한국 사람한테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주권 따려면 먼저 거주권 따야 돼서 합쳐서 설명할게요. 거주권은 보통 점수제로 따요. 점수표가 매년마다 좀 바뀌는데 이거 현재 버전이에요.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봉사활동, 수익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총 최소 80점 받아야 돼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일단 시험 여러 개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하시는 편이시면 바로 탈락! 한국어 능력 시험은 보통 가장 높은 급인 6급 아니면 최소 5급 따야 돼요. 6급은 다른 외국어 시험의 C2 레벨이랑 같은 거예요. 겁나 어려워요. 읽기, 듣기, 쓰기, 문법 등 다 나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글쓰기인데 한 20분 안에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해결책을 모르죠. 전문가들도 아직 해결을 못한 건데 그래서 열심히 참고를 굴렀는데 이미 10분 지나 있었어요. 그냥 딱 5초 남겨놓고 마지막 문장을 다 썼을 때 손이 엄청 떨렸어요. 진짜 멘탈 나가는 줄. 근데 다행히 6급 딸 수 있었어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국 사회,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수업과 시험이에요. 먼저 사전평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점수가 다행히 되게 잘 나와서 바로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주말 이틀 내내 9시간씩 수업 듣고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봤어요. 이 시험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구술시험도 나온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말 핫하고 중요한 주제인데 아니 지들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쨌든 저는 다행히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었지만 보통 그렇게 빨리 안 돼요. 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려요. 2년이나 조건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 그래서 인내심 진짜 많이 필요해요. 시험들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은 소득 조건이에요.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 평균 소득의 2배 이상 벌어야 돼요. 얼마일까요? 2024년에 연간 국민소득은 4,995만 5천 원이었는데 그럼 영주권 신청하려면 1년 안에 최소 1억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연봉 1억 이상 거수! 아, 그것도 세금 공제 후 금액이에요. 지금도 1억 못 버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거 궁금한지 알아요? 그럼 1억 벌었어요? 당연히 못했죠. 응? 그럼 영주권 어떻게 받았지? 비자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조건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비자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말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나 한국 역사를 아예 공부할 필요 없어요.
5년 동안 기부 천사만 되면 영주권이 나와요. 물론 전 의정 결혼한 것도 아니고 투자할 13억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다른 좀 특별한 점 하나 있었어요. 전 정보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어요. 정보 초청 장학금은 보통 5세에서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받는데 지원했을 때 이 장학금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 생각 못했어요. 그때 장학금 받는 게 저한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우수인재로 인정해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조금 더 유리해요. 제가 영주권 땄을 때 다른 조건들 다 똑같이 충족해야 했지만 소득 조건은 정부 추천 학생들한테 좀 달랐어요. 평균 소득의 2배 대신 그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장학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잘 마쳤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1억 벌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아싸! 개이득! 이러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 조건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영주권 아예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신청 과정 쉽지 않거든요. 일단 대사관에 가서 범죄 이력도 받아야 되고 국제 공증 받은 대학교 졸업장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엄청 많아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미국 친구는 최근에 범죄 이력 증명하는 데만 40만 원 대왔대요. 그럼 그 전에 미친 듯이 일하더라도 영주권 나오면 또 다시 서울 푸딘 라면과 삼각김밥 먹어야 돼요. 저는 서류 준비했을 때 빠지거나 잘못된 서류 있을까봐 매일 5번씩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전화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전화하면 통화 연결음이 있는데 아직도 그 음악 들을 때마다 약간의 PTSD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류 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영주권 신청해봤는데 거절당했어요. 정말 중요한 서류 하나가 맞아서 제가 진짜 정부 추천 학생이었는지 확인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멘탈이 바사삭. 어떤 게 문제였냐면 저는 장학금 서류를 새롭게 발급받았는데 서류의 포맷이 업데이트 됐어요. 근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예전 버전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버전으로는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었어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화하고 진짜 개고생했어요.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계속 방법 없다고 해서 영주권 못 받을까봐 정말 불안했어요. 이 많은 것들 다 해냈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 서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업데이트된 서류 포맷 때문에 영주권 못 받으면 너무 빡치잖아요. 그래서 포기 못했어요. 딱 한 달쯤 지났을 때 담당 공무원 분이 장학금 담당자 분한테 드디어 전화해서 5분 안에 다 쉽게 해결됐어요. 단 5분. 얼탱이 없었지만 그냥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 뒤에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딱 한 달 걸렸어요.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주권 발급됐다는 문자 받았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정신줄 놓고 웃고 소리 질렀어요. 결국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보람이 있었고 드디어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심리적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삶을 구려나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 노력, 돈 등 투자해야 되는데 비자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으면 항상 불안하죠. 근데 이제 걱정 끝!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는데 그건 자신 있어요. 안 바뀐 점은 영주권 받으면 드디어 한국 사람처럼 대출 받아서 원룸에서 탈출해서 두룸으로 이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 은행과 부동산에 가봤는데 영주권 있어도 일반 대출 아니라 외국인 대출이라는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대출보다 조건 안 좋고 가능한 집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상담 받다가 들은 말이었어요. 신청하더라도 외국인이라서 대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대출 받은 돈 가지고 외국으로 런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아니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영주권 땄는데
단기 비자이면 대출 못 받는 거 100% 이해되는데 영주권보다 더 좋은 비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그날 정말 좌절감 느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원룸에 사는 거 장점도 있죠? 5분 안에 청소 다 끝나고 책상에 앉아 손만 뻗으면 일어날 필요도 없이 냉장고에서 커피 꺼낼 수 있어요. 어쨌든 영주권 따면 모든 거 다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제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영주권 딸 때 돈이 아직도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이 나라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럽의 어려운 난민 상황 보면 언어 실력, 문화에 대한 이해, 통합, 서로에 대한 존중 등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주권 점수표에서 소득을 언어 실력, 봉사활동, 학력 등으로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한국 영주권 딸 자신 있으세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의견 너무 궁금해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